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물권 강론부터 이제 볼 건데요. 처음에 나온 게 점유권입니다. 이 점유권은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몇 군데 특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출된 것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기출된 거 보시다 보면, 한 60, 70%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에서 잘 나오는 조문과, 근데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대부분은 쉬워요. 근데, 점유태양 중에 자주점유와 관련된 판례가 몇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점유태양 자체가. 근데 그 점유태양 자체가 좀 어렵다 해서 그걸 따로 막 이해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출돼서 나온 거 위주로만 보세요. 일단 점유권은 조문 잘 나오는 거 달달달달 숙지하고, 그 다음에 뭐 간접점유라든가 점유자와 협약자와의 관계라든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거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점유에 관해서 기출됐던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히 이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점유자와 협약자와의 관계인데, 이건 조문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201조, 202조, 203조. 201조, 202조, 203조는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정확하게 조문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숙지하시면, 점유권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험생들의 실력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문 위주로 쉬운 판례 위주로 몇 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특히 기출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출된 지문 중에 제가 이건 빼세요, 몇 개 안 돼, 빼세요 하는 걸 빼고는 다 외울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점유태양과 관련된 지문인데, 기억해야 될 지문입니다. 점유태양 중에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죠. 이때 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는 취득시효에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취득시효에서 보면 245조, 246조 소유의 의사로 점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자,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점유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를 뽀개보기 전까지 모르잖아. 뽀개봐도 모르나? 그렇지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물건을 점유했는지는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판단 못한다. 뭐 가지고 이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겠지. 물건을 사서 점유했다, 길을 가다가 주웠다, 누군가로부터 훔쳤다, 빌렸다,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주점유 추정이 되죠. 그죠?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가 나는 매매해서 점유했다. 점유권은 나는 이 물건을 돈 주고 사서 점유했다 라는 주장 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그 타주를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추정이라는 건 이퀄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자가 나 매수했다 라는 주장, 플러스 그 주장을 인정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 없어요. 따라서 여전히 추정이 됩니다. 자주점유 추정. 추정이 깨진다가 아니라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해 암기. 이해가 안 되면 암기. 자,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회복자가 나왔죠. 자, 점유물 멸실훼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훼손이 되면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현존 한도에서 손해배상, 타주이거나 선의 악의거나
3번 202조.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 악의 점유거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 배상. 주문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타주라고 돼 있죠. 그럼 이 현존 한도 내가 아니고 전손해 배상 이렇게 돼 있죠. 전손해 배상. 전손해 배상.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죠. 4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해라고 돼 있어요. 이거 201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과실을 상환해야 되죠. 근데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그 과실을 소비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악의 점유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럴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조에 보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 이때 대가를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 한자 조심하세요. 과실로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에 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이 과실을 수취 못했을 때는 당연히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자, 5번은 199조 점유 승계가 나오죠.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점유의 분리,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병합.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여기가 옳은집니다. 조문 그대로. 조문 그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번. 동그라미 1번. 점유 매각관계. 194조에 의하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런 것들이 점유 매각관계죠. 평등한 계약관계. 직접 점유자, 임차인. 임차인은 나중에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타주.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2번. 과실 없이 점유. 뭐예요? 무과실 점유죠. 이건 추정 안 되죠. 197조에는 소유의 이사, 평원, 공연, 선의 점유까지만 추정이 되죠. 197조 1항.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을이 건물을 갑에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갑이 이걸 병에게 다시 전대했어요. 그럼 병이 직접 점유자예요. 갑과 을은 간접 점유자겠죠. 즉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있게 됩니다.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있게 되기 때문에 을만이 간접 점유자가 아니고 을과 갑이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이 명의상 약정에 따라 명의상 약정은 간단하게 이름 빌리는 거예요.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그래서 갑의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수탁자 타주. 수탁자 타주. 수탁자 뭐라고요? 타주. 타주. 명의 수탁자 타주.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더라. 내가 산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은 내가 매수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점유한 거겠죠. 그죠? 등기부상 면적이 50평인데 내가 170평을 점유하고 있다면 120평만큼은 내가 땅을 산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가 됩니다. 타주.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가 된다. 1번이 옳은 집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이런 것들만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3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다. 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나왔어요. 직접 점유자 임차인, 간접 점유자 임대인. 근데 207조 1항에 보면 간접 점유자도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도 방해 매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방해 매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번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점유. 그럼 취득 시효가 인정되죠. 그런데 을이 한 5년쯤 됐을 때 이 건물을 대담하게도 병에게 임대를 해.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던 을이 5년쯤 됐을 때 병에게 그 땅을 임대를 해버려. 을이. 근데 어찌됐건 병은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고 을은 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5년이 더 지났어. 그럼 20년 됐죠. 당연히 직접 점유자는 타주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취득시효권으로서의 점유는 간접 점유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3번 소유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점유.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 건 증명이 필요 없죠. 4번 197조 2항.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 조문이죠.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소송이 제기된 때. 이때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5번 땅을, 자, 근데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에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을한테 팔아. 자, 을이 등기부 확인했어. 갑의 신분증 확인했어. 일치해. 그럼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거예요. 5번. 양도인 갑이 등기부상도 갑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와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동일인이야. 그러면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이때 양수인의 점유는 선의 무과실 점유 이렇게 돼요. 선의 무과실 점유 이렇게 됩니다. 그게 5번이죠. 좀 어렵죠, 이거는. 4번 주택임대처벌법상의 대항 요건인 인도는 주택을 점유하는 걸 말하는데 간접 점유도 되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죠. 자, 이때 임차인 무슨 점유예요? 간접 점유죠. 대항력 인정된다. 2번 또 나왔네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는 간접 점유를 포함한다.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자, 을이 직접 점유자잖아요,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를 침탈당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점유를 스스로 넘겨줬어요. 이거 점유 침탈이 아니죠. 간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돼야 돼요. 근데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넘겨줬어요. 이건 침탈이 아니지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7조 다시 한번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인정된다. 그 207조 1항이죠. 조문. 5번 점유 매각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 효력이 상실됐죠.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그럼 임대인은 여전히 간접점유겠죠.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여전히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에 1번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 208조 1항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2항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하지 못한다. 암기하는 거예요. 조문. 2번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추정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3번 전후 양시 점유 사실 인정된다.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198조 197조 1항 조문.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여기 생산이 주장하는 거죠.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200조.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뭐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4조. 조문이죠. 1번이 틀렸죠. 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가 된 땅은 누가 점유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죠. 소유자. 점유의 개념에서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을병이 공동 소유하는 공유하는 건물의 부지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거죠. 공유자 전원이 점유한 걸로 봐야죠. 2번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판례죠.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뭘 청구 못해요?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하죠.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합니다. 203조. 4번 점유자가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거 이거 침탈 아니죠. 침탈은 뺏기는 거잖아. 근데 사기당해서 물려줬어. 침탈이 아니야. 침탈이 아니니까 침탈 당했을 때 행사한 점유물 관한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다시 197조 2항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경우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언제?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 제기시부터 악의로 전환되죠. 그죠? 5번이 틀렸죠. 6번 점유자 회복자 201조 점유물 과실수치 202조 점유물 멸실훼손 손해배상 203조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 세 가지.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는 게 출발이라 했어요. 1번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뭐는 청구를 못한다.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됐는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이니까 타주죠. 근데 선이야. 선이 타주. 전손해배상해야 되죠. 전손해배상. 3번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 점유자의 선악을 묻지 않고 인정되죠. 203조. 201조나 202조는 선악 자타를 구별하고 있지만 203조 비용 상환 청구는 점유자의 선악 자타를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도 인정이 된다. 4번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유익비 203조.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 못했어. 이땐 대가보상해야 되죠. 과실 없이 과실 수취 못했을 땐 대가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과실로 과실 수취 못했을 때 대가보상하라. 이렇게 되겠죠. 8번 선의 점유자 201조 과실 취득하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204조 3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자,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1년 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 3번 필요비 지출했는데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죠. 필요비는 가액 증가 현존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방해받을 염려니까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206조.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됐는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죠. 선인대 타주.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전손해배상. 다 조문입니다. 9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했죠. 누가 선의는 취득할 수 있죠. 뭘 청구 못해? 통상필비 청구 못하죠. 악의 점유자가 멸실시켰어. 전손해배상해야 되죠. 악의 점유자. 전손해배상. 그래서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 못하니까 받은 이 과실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변제기 도래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2번이 되겠죠. 거의 조문이 많이 나오죠. 10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뭘 청구 못한다? 통상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1번 틀렸죠. 2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계약이 없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을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이 돼요. 근데 해제된 경우에는 따로 원상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상회복 의무는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에요.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과실 취득권 인정이 안 되고 깡그리 전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가 그 잘못으로 점유를 훼손시켰으니까 악의잖아요. 전손해배상해야 되죠. 전손해배상. 4번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그럼 지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목적물에 가액 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출액을 청구할 것이냐 증가액을 청구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선택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하죠. 점유자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어. 그렇죠?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되니까 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되니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계약이 무효일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대가보상해야 되죠. 자, 은비 201조에 의하면 선의이면서 평원 공연점유자는 과실수취예요. 하지만 악의이거나 선인데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됐는데 선의이면서 자주예요. 그럼 뭐죠?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죠. 4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아니죠.
반환 청구한 때, 구체적으로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때, 그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반환하기 전에는 행사 못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 못하죠. 그죠? 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의 점유자는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선의이면서 과실 수취한 사람, 선의만 과실 수취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통상필요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자체를 수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있다.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문이. 1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됐다. 선의타주 전손해배상이죠. 악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니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될 것이고요.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환기한을 허여받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 그랬고요. 4번 계약이 해제됐으니 당사자는 선악불문하고 깡그리 반환해야 되죠. 그게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은비, 선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죠. 과실 수취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 2번. 어느 정도 탄력이 생겼죠.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13번 갑은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보존비용, 이게 필요비죠. 계량비용, 유익비죠. 사용수익했다 뭐예요? 과실 수취한 거죠. 과실. 사용이익이 과실이니까. 자,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X 건물을 사용수익했다, 사용이익을 얻었다, 과실을 수취했다. 그 다음 보존비용 지출했다, 필요비. 계량비용 지출했다, 유익비.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 그럼 뭐예요? 을은 점유자, 갑은 회복자. 그래서 과실 수취의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 비용 상환의 문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 자, 을이 악의야. 과실 수취 못하죠. 선의의 을. 사용수익했죠. 그럼 뭐예요? 과실 수취했죠. 그러니까 뭘 청구를 못해?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죠. 조금 어려워. 응용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3번. 가액 증가가 현존해요. 그럼 뭐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 선의액을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 과실 중에 뭐가 있어요? 사용이익이 있죠. 법정 과실. 따라서 이건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 지출할 때가 아니라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점유권 문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문제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가. 특히 사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묻지 않는 지문 문제라 하더라도 지문 중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지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 그 조문 및 특히 이제 조문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조문 몇 개 더 암기하는 거. 그럼 충분히 점유권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또 10년간 많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몇 문제 나왔어요? 열 몇 문제야? 12문제인가요? 3문제인가요? 3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간 13문제니까 1.3문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어쩌다가 2문제 출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렵고 많고 많이 출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파트라는 거죠. 조문 위주로 좀 철저하게 출제됐던 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쏟아부을 노력을 이 소유권에 조금 더. 소유권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좀 더 철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